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오늘은 덴마크 심리학자가 쓴 책인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라는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믿기도 하지만 모두가 우울증이나 정서적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파트 1. 머릿속이 늘 복잡하다면? 우울증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울증에 타격받지 않는다. 우울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 우울증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또한 우울한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믿기 힘들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증이 정서적 위기나 뇌에 있는 화학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우리가 우울증을 피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도 없다.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계없이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확고한 의견이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몸과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 위기와 패배, 아픔, 실망 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고통, 비탄, 두려움, 슬픔, 좌절, 분노도 느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우울증을 겪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사용하는 전략에 있다. 부적절한 전략을 쓰면 곧장 우울한 기운에 빠지지만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배워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이 전략이 바로 메타인지 치료이다. 내가 내담자들에게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우울 증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는 큰 부담감을 느끼며 그럼 이제 상태가 나아지는 건 오롯이 저에게 달린 건가요? 라고 묻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적절한 도움만 받으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타샤, 메테, 레이프, 베릿의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 그들은 6회에서 12회의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후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메타인지 치료를 시작으로 우리는 마침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해야 한다고 믿는 아주 오래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잔재를 떨쳐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미묘하게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지치료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어린 시절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메타인지 치료는 심리학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끊임없이 자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메타인지 치료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치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메타인지 치료를 기존 치료 형태와 반대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감정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아야만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타인지 치료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때 우울증의 증상이 일어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우울한 상태로 몰아넣을 위험이 커진다.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거나 우울한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오래 곱씹게 되고 우울증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고 사고하면서 이런 상태는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생각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오늘날 메타인지 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국민보험공단은 일반적인 불안 증세 치료법 중 하나인 메타인지 치료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곧 더 많은 국가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법으로 메타인지 치료를 권고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내가 메타인지 치료 분야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른 연구원들과 심리학자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연구 결과 덕분이었다. 나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증에서 회복됐다는 에이드리안 웰스 교수의 연구에 큰 영감을 받았다. 이는 인지치료를 포함한 다른 치료법들보다 훨씬 높은 회복률이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결과는 주로 소규모 연구와 실험으로 얻은 것이었다. 나는 메타인지 치료가 내 상담센터의 지표적 집단에 적용했을 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웰스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내 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러 온 내담자들과 함께 이른바 유효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즉, 나는 메타인지 치료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었다. 자기 분석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뇌를 괴롭힌다. 우리는 사고 과정과 인지의 도움으로 답을 생각해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지식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전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답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힐 것이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침울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반추하는 데 모든 정신력을 쏟는다면 슬픈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은 더 악화된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은 불행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아니다. 연구를 통해 인지주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주의력 증후군이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함으로써 앞서 나온 질문인 만약 마음이 스스로 치유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인생 위기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는지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울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인지주의 증후군은 일반적인 증후군에서 보이는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증후군이 아니다. 이 증후군은 과도하게 사용됐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강화하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4가지 기본 전략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4가지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반추, 걱정, 행동 점검, 부적절한 대처 행동.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한동안 걱정하거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오래 중점을 둘 때만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4가지 전략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매일 몇 시간씩 같은 생각에 잠기거나 끊임없이 걱정하며 자신의 기분을 계속해서 살피거나 잠이나 휴식, 알코올로 자주 생각을 둔하게 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지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질병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반추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의미일까? 우리가 걱정을 자주 하거나 반추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업자득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을 앓는 것에 대해 누구도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일부러 어두운 생각으로 깊이 빠지려는 사람은 없다.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발달된 고유의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2가지 방식 중 1가지 방식으로 전략을 배우게 된다. 반추. 나는 왜 이럴까? 반추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되새김질하다라는 표현에 나온 소의 위의 한 부분을 부르는 라틴어 단어 제1위에서 유래했다. 소들은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을 2번 되새김질한다. 우리는 생각할 거리나 개념을 이해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울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면증, 기운 저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되풀이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반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둘째, 반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셋째, 반추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반추는 무엇을, 어떻게, 왜에 관한 생각으로 시작한다. 내가 왜 이러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 나는 왜 우울해진 것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실수와 결점을 고칠 수 있을까? 걱정. 잘못되면 어쩌지? 인지주의 증후군의 또 다른 전략은 걱정하기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걱정은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우리는 온갖 것에 대해 걱정한다. 라이스 푸딩이 너무 단 건 아닌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최근 운전면허를 딴 10대 아들이 운전을 조심히 하고 다니는지, 다음 감원 조치 때 해고당하는 건 아닐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동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등을 걱정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정한 생각을 계속 곱씹을 때 걱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활동이 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불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도 이런 연말 분위기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걱정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지나치게 빠르게 뛰는 맥박, 현기증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이 심해질 때도 비슷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나만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생각에 자주 사로잡혀 걱정이 많아지면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겪을 위험이 있다. 오랫동안 마음이 울적했거나 우울했다면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쳇바퀴 돌듯 지속되는 기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 걱정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한 적도 있을 것이다. 반추와 달리 일반적으로 가설의 시나리오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울증 때문에 뇌가 손상되면 어쩌지? 가족이 나를 견디지 못하거나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 하면 어쩌지? 내가 영원히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점검. 오늘 기분이 별로네. 앞에 두 가지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복한지 슬픈지 낙담했는지 보살핌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 유난히 더 슬퍼지거나 무기력한 날도 있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기운이 나거나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을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기분을 살피는 행동이 장기간 울적하거나 최악의 경우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소파에서 하루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가? 조금 슬퍼지거나 조금 더 행복해지는 때를 하루에 여러 차례 발견하는가?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가?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나는 평소보다 더 슬픈가? 내 기분이 왜 이런 거지? 만약 자주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아마 자신의 기분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려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어쩌면 슬픔의 시기가 온다고 느낄 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고 속도를 늦추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꽤 그럴듯한 전략이지만 일상의 다른 경험과 일을 할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소한 불규칙성을 느낀다. 내담자의 이렇게 점검하는 행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자주 기분을 관찰하는지 혹은 기분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분은 역동적이고 나날이 변화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날은 그 전날보다 기분이 안 좋은 채로 눈을 뜨기도 한다. 그러므로 슬플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슬픈 생각에 대해 최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정이 저절로 잦아들게 하는 것이다. 감정은 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려고 애쓰거나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조절된다. 부적절한 대처 행동, 다 하기 싫어. 네 번째 전략은 부적절한 대처 행동이다. 여기에는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이런 부적절한 전략은 아주 흔하지만 과도한 반추와 걱정, 점검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더 슬픈 생각이 들거나 더 울적해지고 우울증 증상을 유발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대처 기제는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특정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회피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우리 의식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긍정적이거나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노력한다. 우리가 시도하기 쉬운 접근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몇 번이고 확언한다. 이 전략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더 많은 생각을 일으킨다. 당신의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 기운이 없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스포츠, 박물관 방문,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처럼 우리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던 경험과 관계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슬프고 좌절한다. 슬픔과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나는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길래 행복하지 않은 걸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는 이런 전략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은 반추에 대해 반추하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우리의 전략이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려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꿀 뿐이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반추를 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진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자거나 휴식한다. 대체로 우울하거나 슬플 때 기운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날이나 그런 시기에는 더 오랫동안 쉬거나 자길 원한다. 기분이 약간 울적하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날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기분을 더 울적하게 만들거나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응 기제가 된다.
매일 몇 시간씩 소파에 누워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거나 힘이 솟진 않는다. 우울증을 앓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로함이나 무기력함을 느껴 최소한의 일만 한다. 물론 기력을 증강하기 위해 더 자거나 쉬려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반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오히려 더 피로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슬퍼질 위험이 커진다. 약물이나 알코올로 우리 감정을 무뎌지게 한다. 정신없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와인을 한잔하거나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 한잔을 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나 아픈 가족, 부부간 문제 등을 대응할 때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저녁에 와인 몇 잔을 마시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이런 진정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마리화나나 취하게 만드는 다른 약물처럼 알코올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흥분 상태가 끝나고 나면 반추가 다시 시작된다. 사실 알코올과 약물은 더 부정적인 생각과 반추를 일으킬 뿐이다. 와인이나 마리화나를 끊을 수 없다는 두려움은 새로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는 알코올을 섭취할 때 반추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제권을 알코올과 외부 세계에 넘겨주게 된다. 알코올과 다른 약물 등에 대한 환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소위 욕망에 대한 생각인데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슬프거나 화가 나는 생각들을 대체할 수 있다. 갑자기 얼음처럼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시원한 맥주에 대해 공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밖으로 나가 맥주를 몇 잔 마실 가능성이 커진다. 욕망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는 우울한 생각의 유발뿐만 아니라 섭식 문제, 알코올 의존증과 싸워야 할 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황이나 취미 활동, 일하는 것을 피한다. 쾌활하고 기운이 가득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모임이나 파티를 열고 직장이나 아이들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운이 없고 울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회활동에 참석하지 않으며 취미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한동안 사회적 모임의 참여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전략이 지속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마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바지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다. 쾌적함과 보온을 위해 좋은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나 친척집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편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사회적 교류를 피함으로써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더 늘어날 뿐이다. 이제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기분이 상해서 당신이 항상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지 고민한다. 사회적 고립은 더 반추를 많이 하게 만들고 이는 우울증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교 모임을 피하는 한 가지 이유는 타인의 행복을 보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반추에서 벗어나기 위함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 그들은 나보다 잘났어. 나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회피를 위한 묘책은 언제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를 통해 얻는 안도감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은 우울증의 증상을 지속시킨다. 삶을 회피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면 기운을 나게 해줄 좋은 경험이나 만남, 사건 등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 휴식한다고 해도 그건 오히려 반추하고 걱정하고 기분을 점검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뿐이다.